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전 우리은행 도쿄지점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도 금감원 조사를 받던 그때는 이제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고요. 자, 도쿄지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득희입니다. 지난해 말 그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뭐 5천억대 부당대출로 떠들썩했었고요. 그죠? 예, 예. 이번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600억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봤습니다. 600억. 예, 예. 근데 왜 자꾸 도쿄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따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의 대출 관행이 자기들은 표현을 수수료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대출 수수료? 예, 예. 예. 적법 대출에도 대출 수수료가 한 10% 정도 관행상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커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베이트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의 수입으로 편입받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자기 수입, 은행 수입으로 잡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을 했던 그 규모들이 검찰에 적발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은 그러면 대출을 해줬을 때 대출 액수의 10% 정도를 이 은행의 수입으로 잡는 게 공식화돼 있어요? 관행상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처벌 안 한다 이겁니까, 일본은? 은행은 그 대출 수수료라는 게 관행상이고 우리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는 대출자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은행 수입으로 잡았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출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으로 지급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한국은 지금 그게 건절되었는데 일본은 여전하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 보니까 예. 불법 대출을 아무래도 대출이 되지 않는 불법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커미션이 많이 뛰게 되죠. 수수료가 더 높아지겠죠. 예. 예. 언감생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기업 공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서류가 뭐 위조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예. 세 번째는 현지 법인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사 통제가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그러니까 도쿄 지점이 전결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일정적 금액 이상이겠죠. 만약에 100억이면 현지 지점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본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든가 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본사에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승인 받지 않고 그냥 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부당대출 의혹 이거는 수뇌부를 향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도쿄지점의 지점장들은 대체로 은행의 뭐 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 이런 분들의 최측근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은행 때도 그랬고요. 뭐 다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해외 지점, 특히 도쿄 지점을 간다는 것들은 은행에서 선택받은 그 실세들 그리고 핵심 라인들의 직계, 패밀리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것들이 파단 소문인 것들이고요.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지주회사님도 일본에서 지점에서 근무했던 경력들이 있는 것들이고 예. 아마 직계가 갔기 때문에 갔다. 그래서 선택받지 않으면 못 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후 감사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다ල්듯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의 수뇌부들은 도쿄지점을 특히 실세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자금이 형성이 된다면 이 금액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나 아직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금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간혹 보도에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낼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과연 은행 지점장이 일본 도쿄 지점장이 혼자 다 했겠느냐. 이러지는 않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믿는 사람들 자기 직계들을 내보내어서 관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게 뭐 증거까지 해서 확인된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에 국민은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였고요. 아마 이번에 검찰에서 좀 밝혀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의 대출 관행, 그다음 기업 공시의 부실, 또 게다가 현지 법인의 정결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핵심 실세들을 보내서 만약 비자금이 엄청나게 조성됐다면 다시 그것이 은행 수뇌부로 돌아왔을 가능성 이거로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예. 뭐 단정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게 뭐 저희들이 검사가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표현을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돈들을 왜 조성을 했는지 음흠. 적절하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조성되는 것들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어떤 예, 확인된 바는 의심이 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다는데 그 구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군요. 도쿄 지점만 이렇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 다른 해외 지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쿄는 이렇게 커미션 관행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기업 공시자, 그러니까 내부 자료들에 대해서 쉽게 핵 조작도 가능하였기 때문인데, 예. 어쨌든 한국이 많이 진출해 있는 데는 미주 지점들이거든요. 예. 만약에 있다면 미국들이 좀 의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왜요? 미주에도 또 거기도 무슨 수수료가 관행이 있나요?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대출에 있어서는 이제 전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결권이 전결권을 있어요. 가지고 있다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도 옛날에 부당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점장이 대출을 해주면서 커미션을 받았다는 게 종종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생사 여탈권이거든요. 대출 금액을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렇죠. 이 문제들은. 그래서 같은 것들이 내재돼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국내 지점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전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해외 지점은 전결권이 훨씬 액수가 큽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그게 얼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은 전결권을 주는 데도 있고 예. 전결권을 안 주는 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전결권을 벗어난 금액들을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대출 심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대출 심사역이 이 대출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현지 사정이 어둡다 보면 예. 현지에서 올리는 데 그 말을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있는 사람이 일본 도쿄의 건물이 얼마짜리가 들어왔다고 대출 감정이 온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확인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목동의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대출이 들어왔는데 담보가가 얼마다 이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지 사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사실상 현지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사후에 또 준법 감시역이 이 대출이 적법했는지 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지 사정이 어둡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쪽 소리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관행적 수수료 이것 때문에 더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또 국민은행 도쿄지점 이번에 우리은행 도쿄지점 어쨌든 드러나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감독원 감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내부 감사 시스템에서 어쨌든 한 번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무리 덮으려고 하더라도 행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예. 한 번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그 고리가 이번에 예.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지 않았는가. 국민은행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우리은행이 드러난 것들이었고요. 지금 각 은행들이 아마 도쿄 시점에 대해서는 각자 매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나도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출 심사역이 현지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이것처럼 역시 제대로 못 걸러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독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일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 때문에 방치해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삼박자가 어쨌든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감독원의 감독 체계의 감시 부분들이 최소한 일본 정도 그리고 우리 지점이 많이 나가 있는 미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독 체계를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대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메꿉니까? 자, 만약에 해소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축은행처럼.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고객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게 망하게 된다면 예. 공적 자금이 투입해서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터졌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기 사익을 챙기고 그게 만약에 비자금까지 조성해가지고 어디로 더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적자금 투입돼서 이제는 다시 또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예. 근데 민영화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안 하는 것과 이 관리 감독이 어느 쪽이 더 잘하게 됩니까? 그거는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국민은행은 어쨌든 민영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뭐 민영화가 안 돼 있는 은행이지만 예. 이 차이들이 아닌 거 그쪽에서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정결권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사후 감독도 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좀 크로스로 체킹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감독원도 일본에만 맡기고 현지 당국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행 감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대우 제도적 대안들 앞으로 좀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고 우선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였고요. 인터뷰 도중에 제 기침 소리가 좀 크게 들리셨죠? 여러분 죄송합니다.